안녕하세요. 하신교육연구소 임정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백신과 성 건강, 또 성 기능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뭐 70% 이상, 뭐 한 이제 80% 육박하는 인원이 1차 접종 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접종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접종을 시작을 했다.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처음에 고3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할 때만 해도 그래도 고3이면 수능 시험도 봐야 되고 많이 컸지 않냐. 그러니까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중3부터 고2까지 예방 백신 예약을 하고 접종을 시작을 하고 아직은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곧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6학년부터 중2까지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로 해서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중학교에 다니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백신 접종을 해라라고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접종을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오늘 제가 이 얘기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백신 해가지고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망고보드에 있는 걸로 제가 그래픽을 잘 따왔는데 모더나, 화이자, 제네카입니다.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 세 개가 있죠? 그중에 우리 중고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접종하는 백신은 현재 화이자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저는 어땠냐면요. 저는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로 화이자를 맞았어요. 이제 1차 때도 1차 때 아파서 근데 죽을 만큼 아프진 않고 조금 안 좋은 정도? 그러면 타이레놀을 먹고 뭐 금방 정리됐습니다. 근데 2차 때는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했는데 와우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몸살뿐만 아니라 설사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한 3일 정도 꼬박 앓았습니다. 그때는 뭐 타이레놀도 하여튼 일단 설사가 나니까 너무 힘들었죠. 예. 그런데 그냥 화이자만 지금 맞게 돼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은. 화이자만 맞으면 통상적으로 1차 때는 그렇게 많이 불편하거나 아프진 않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큰 이상 없었어요. 근데 2차까지 맞고 나면은 좀 아프기도 하고 몸살도 좀 나고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알려진 거는 지금 요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제 관심은 저는 성교육 전문가로서 성기능과 코로나 백신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지금 그게 저한테는 포인트고 지금 오늘 이 영상의 촬영 목적이거든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죠. 일단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백신을 맞고 통증이 생기고 발열이 생겼다라고 하면 뭐 맞으라고 그래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복용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 그러니까 다 타이레놀 먹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레놀 말고도 이름은 달라도 또 국내 그 여러 약이 또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그 카피약 같은 그런 약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타이레놀 드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용법 용량을 준수를 해야겠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500ml짜리 한 알 또는 두 알씩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1000ml죠. 하루 최대 4000ml까지 먹을 수 있고 타이레놀 E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방정이라고 하는데요. 약효가 천천히 올라와서 천천히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도 먹고 이렇게 하죠.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죠. 그 중에서도 더욱 제가 지금 관심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학생들 얘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여성들 중에 생리통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지금 생리 기간이 아닌데 갑자기 생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리가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생리 양이 갑자기 좀 많아지거나 뭐 이런 아니면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발생한다. 이걸 부정자궁 출혈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정 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코로나 그 이상 반응 후유증 부작용으로 좀 올려달라 했는데 이제 그 정은경 청장님이랑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이에 관련해서 연구되고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이 된 바가 없는 거지 앞으로 영원히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백신, 특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특히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좀 이 얘기 많이 나오던데 이거 접종하고 다 모든 여성이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부 여성에게서만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백신 안 맞았으면 사실 안 생겼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경우에 해당하면은 얼마나 그 억울하고 답답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질병청에서도 그렇고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돼야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 명백하게 밝혀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도 드리냐? 이미 현상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요. 제 아내도 생리통이 원래 없는 사람인데 그 첫 달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달부터 막 심해지는 거예요. 2차 맞고 나서 이제 접종 완료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 보고 아 이거 그렇게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하게 아세트 아미노펜, 타이레놀 아니면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진통제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1차적으로 타이레놀, 아세트 아미노펜을 권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말고 나프록센 계열의 약도 있고요.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계열의 약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항체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약을 가급적이면 이런 약을 먹으라고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덱시부프로펜이나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이걸 아예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만약에 타이레놀을 먹어도 생리통이 너무 심해진 여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쭉 서치를 해보니까요.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먹어서 호전된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덱시부프로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약국 가가지고 약사님한테 말씀드리면은 약사님들이 증상 물어볼 거예요. 왜 이거 필요하냐고 또 백신 맞으셨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을 쭉 해드리세요. 그러면은 지금 타이레놀 계열이 그러냐 그러면 아마 약사님들이 덱시부프로펜 계열의 약으로 처방을 해주실 겁니다.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고 그 약사회에서도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나왔어요. 타이레놀만 하지 말고 또 타이레놀 복용이 어려운 분들은 덱시부프로펜 계열 뭐 이제 또 다른 제가 모르는 수많은 진통제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약들을 이제 대체로 권유를 해라라고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이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이제 주고 나서 먹고 금방 이제 상당히 호전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중에 혹시라도 코로나 백신 맞는 게 무섭다는 친구들 있다면 이제 제 의견은 이런 건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 발생한 게 무섭다라는 것보다요. 코로나에 감염된 후에 각종 그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나 이런 생리 관련된 내지는 그 건강에 안 좋은 그런 상황 어떤 현상 발현이 몇 배가 더 심해요. 몇 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00원 손해 볼 거냐, 6만 원, 7만 원 손해를 볼 거냐, 10만 원 손해를 볼 거냐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10,000원 손해가 꼭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부에게만 있어요. 물론 그 일부라고 내가 그 일부에 해당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신속하게 내가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잘 안내해드린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 여러분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약이나 또는 약사님이 권유하시는 대체약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우리 여학생들의 안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커지면 빨리빨리 응급실도 가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무한 책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한 36명 정도, 그러니까 저 10만 명당 3.6명 정도 그 부작용이 있었던 걸로 보고 하시는데 다행히 이제 다 회복되고 또 치료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죠. 저는 뭐 당연히 우리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아무도 그런 문제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여학생들 중에도 타이레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좀 그렇긴 한데 술 마시고 타이레놀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간독성도 간에 부담도 되고 간독성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타이레놀 먹는 거 아니다. 일부 안 그럴 걸 믿는데 일부 여자친구들 중에 이제 간혹 술 마시고 이제
맞아요. 제 주변에도 백신 맞은 거 깜빡하고 술 드셨다가 진짜 죽다 살아난 분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생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월경정 증후군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PMS라고 하는데 요게 인제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예. 그런 친구들은 요게 쪼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대부분 괜찮고 일부에서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일부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생리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우리 포궁 내지는 이제 자궁이라고도 하고 포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관에서 일종의 면역 반응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이자를 처음 맞았을 때는 일종의 우리 몸에 그 면역 반응 지도를 그리고 새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 차를 딱 맞으면은 그 반응 처음에 그려졌던 그 길 지도에 따라서 반응이 팍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궁, 포궁 안에서도 그 반응이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유난히 세게 좀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은 고런 이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약 먹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학생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한테 어떤 중학생이 질문을 해요. "아 선생님, 교수님 코로나 백신 맞고 꼬무룩 꼬만춤도 꼬무룩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실화입니다.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도 백신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도 많고 또 걱정도 되고 하니까 이제 본인의 그 거의 성기능과 또 미래의 또 인생이 창창하잖아요. 앞날이 많잖아요, 살 날이. 아니 근데 코로나 백신 맞았다가 각종 성 문제 발기부전이니 무슨 뭐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하냐 질문을 한 건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남학생들은요. 코로나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진짜 심각해져요. 어떻게 심각해지냐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 후 확진이 돼서 이제 내지는 사망한 이후에 코로나였다는 게 확인이 된 그 이제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망자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본 사례가 일부 있었어요. 그 뭐 많지는 않고 좀 있었는데 보니까 고환 안에서 파이어볼 아니죠. 파이어에그 아니에요. 고환입니다, 고환. 고환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의 경우에는 완치가 되고 3 개월이 지났는데도 성기능 장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기에서. 반대로 현 시점까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남성에게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인 남성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얀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는 안 봐 가지고. 어쨌든 요 세 백신의 경우에는 뭐 따로 그렇게 뭐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장애가 유발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앞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학생은 좀 다르죠. 여학생은 이미 보고가 많이 됐어요. 인과관계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차원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꼬무 코로나 감염되면 꼬무룩 돼요. 예 굉장히 이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감염자 중에서 좀 중증으로 된 분들은 이게 뭐 거의 확실하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백신 맞아서 그렇게 뭐 된다는 거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남학생의 경우에는 적어도 성 건강이나 성 기능에 있어서는 백신 접종이 더욱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 마지막. 요거 마지막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 저는 인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가급적 인제 접종을 권장을 합니다. 다만 내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몸이 많이 아팠거나 어떤 관련 질병을 이제 이겨낸 경험이 있거나 한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나 또 엄마 아빠 내지는 아빠 또는 엄마하고 또 전문가 의사분들이랑 좀 상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적어도 이 성과 관련해서는 남학생은 뭐 꼬무룩은 뭐 그런 거는 별로 없다. 예. 근데 코로나 걸리면 생긴다. 여학생은 생리 관련해서 그 이상 반응이 올 수도 있다. 다만 많지 않고 일부에서 왔다. 근데 그 건수는 좀 돼요. 근데 전체 여성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좀 드시고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꼭. 그리고 이상 반응이 왔다라는 증거로는 생리통이 유난히 심해졌다. 그러면 이제 약 드셔보시고 호전이 되는가 좀 보신 다음에 부정자궁 출혈 같은 게 좀 심해졌다. 그러니까 평소에 막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 가서 이거는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안전한 삶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